좋아요, 구독. 예, 뭐니 뭐니 해도 네. 연준의 기준금리 이번에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이제 네 번째 금리를 동결하는 발표를 했어요. 오늘 뭐 국내 시장도 그렇고 뭐 국내 환율, 국내 채권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다수의 해외 주요 투자은행 IB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비둘기파적인 FOMC였다 평가를 하면서 내년 6, 7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한번 금리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게 되면 작년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빅스텝은 원래 베이비 스텝 기초적인 게 0.25%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0.25% 올리다가 0.5% 빅스텝, 그다음에 0.75 뭐 울트라 스텝까지 밟으면서 굉장히 2022년도, 2023년도 작년과 올해 그냥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였다. 2년 동안 네. 제 인생에서도 뭐 이 정도로 금리가 높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2년은 팬데믹 끝난 이후에 전 세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갔는데 드디어 그 막이 끝났다. 그리고 그 막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굉장히 좋은 금리가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됐다. 뭐 우리 국내에도 영끌족이라든가 또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허리가 휘게끔 금리가 높았죠. 이제 한숨 돌릴 수가 있다. 그만큼 한숨을 돌린다. 그러면 투자도 많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제 노트북에 한번 보시게 네. 되면 점도표라는 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점도표가 발표되는데 이 점도표 보시게 되면 특이사항이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현재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5%였죠. 5.5%로 이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그러니까 비밀로 몇 프로 희망사항을 점으로 찍는 그러한 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많은 위원들이 5.5%였어요. 근데 2024년 내년도에 가면 대체적으로 한 4.5% 정도 이 정도에 많이 깔려 있죠. 그러면 1% 정도 내려가는 0.75에서 1%. 그러면 0.25%씩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4번이 될 거고 뭐 중간에 뭐 좀 빅스텝을 밟는다. 그러면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요. 2025년도에는 또 거의 1%가량 떨어져서 3.5% 정도까지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현재는 5.5%인데 내년에 4.5% 정도,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3.5%까지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월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올해 GDP 성장률은 종전 2.1%에서 2.6%로 올해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내년에는 1.5에서 1.4% 정도 하향 조정을 했다. 그리고 PC 물가 전망치는 종전 3.3%에서 2.8%로 낮춰잡았고 내년에는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내렸어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뭐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내년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다.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잠시 연착륙,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은 뭐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향 곡선을 지내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경착륙은 좀 가파르게 좀 떨어져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말하는데 파월 같은 경우에 경제 전망을 연착륙 정도로 봤다. 그렇다라고 보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아마 2분기 이후 정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제가 좀 안 좋아야 그 정도 됐었을 때 금리를 인하 카드를 쓰는 거예요. 경제가 계속 탄탄대로로 가고 있을 때는 금리 인하를 또 조기에 했을 경우에 다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 경제가 좀 안 좋을 때 그걸 또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번에 또 정책 결정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이 뭐냐면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가 언급되고 추가 인상 여지가 담긴 문구에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영어로 N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긴축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향은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 S&P 어제 같은 경우에 다들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웰스파고는 추가 긴축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점도표를 보면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면서 2년 동안의 급속한 통화 긴축 이후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피벗이 이제 전환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긴축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은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마 내년 7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내년 중에 100bp 그러니까 1%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을 했어요. 블룸버그는 연준은 그동안 단행해왔던 공격적 금리 인상 행진이 마침내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파월은 정책금리가 정점 또는 그 부근이라고 생각해서 N일을 추가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요. 파월 의장은 12월 1일 정책 완화 시점에 대한 고려는 성급하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2월 1일만 해도 좀 매파적인 어떠한 스탠스를 가졌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분명히 논의 주제라고 언급하는 등 발언 내용이 굉장히 선회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외 선물을 거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는 이제 확실히 뭐 파월 의장이 입으로 자기가 연준 의장으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지켜봐야 될 건 이제 과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냐, 경착륙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금리 인상 인하 이제 이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에서 이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만약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S&P 나스닥은 떨어졌었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고용이 좋다. 그러면 경제가 탄탄하다.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못 해.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는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게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 지표라든가 뭐 미국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S&P 나스닥 다우는 떨어질 겁니다. 예전에는 올랐거든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S&P 나스닥 다우는 올라간다. 근데 이제는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금리 인상이냐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이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표 발표 났었을 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좋아요, 구독.